반갑습니다. 장정용우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만기일 감안하면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예, 코스피의 단기 반등이 좀 강했고 그리고 쌍봉을 찍고 요 목선을 끊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로 단숨에 치고 올라간다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니까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우연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게 어느 순간 하나의 어떤 지표 발표라든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본다면 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지지선 한 2250선 정도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이 이제 지금 이슈가 미국 CPI인데 한 7.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 인상은 0.5%가 거의 확정적이고, 그럼 CPI가 7.3% 정도 나올 때 시장에서 안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건 어차피 전년에 이 낮았던 부분에서 높아진 기저 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월 대비해서는 거의 인상폭이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 동향을 보면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고. 네.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 추가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우려, 그게 하나고 $130에서 $7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CPI 같은 경우는 요 하락세가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예상보다 조금 더 낮은 물가 상승률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네, 유가가 $70까지 온 데는 이제 미국이 그 원자재 관련한 그 상품의 매도의 10%를 징벌적 과세로 매기겠다는 이 부분 때문에 투기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 요걸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미국에서 이 고용 문제를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그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임금 인상 압력인데,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경기가 아직 살아있다 요렇게 하니까 예,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경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시장 참여,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인데, 미국이 이민에 대한 문턱을 높이면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처럼 그런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상태고, 예, 그래도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도 희망을 찾자면 중국에서 봉쇄 완화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제 줄어든 무역액이 늘어나고 공급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물가가 빠르게 안정을 찾는, 예,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예,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아니,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책 변경은 제법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CPI가 잘 나오고 중국이 자국 공급 예, 코로나 방역에 대한 조치를 완화를 하고, 예, 이렇게 돼서 또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은 현재 이 기술적인 상황을 볼 때는 낮다. 쌍봉에 목선 찍고 내려갔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락이 이제 고통스럽냐 고통스럽지 않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제가 돈만 있었으면 이거 매도 분명히 때렸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나 진짜 뭐 하려고 했는데 저것 때문에 못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해서 등등 그런 핑계를 대게 되고, 저도 너무나 강력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만 있었으면 이걸 과연 돈이 있었으면 매도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도 그 이전에도 제가 한 번씩 입지를 했기 때문에 요런 중간중간에, 그래서 아마 뭐 이쯤에서 했다가 역으로 한번 제대로 얻어 터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돼야 후회가 줄어들고 그 후회는 다음 결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결정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를 하고 싶어지는 거고, 남에게 의지해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되면 또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럼 스스로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저는 매우 강력하게 돈 있었으면 분명히 60만 원 위해서 했을 것이다. 이건 정말 바뀌지 않는 사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현실은 뭐 이런 데서 했다가 조금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거니까 이 자기 객관화의 또 한 예로서 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지는 거는 지수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동 비용이 작기 때문인데, 개인 투자자들 비중도 낮고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도를 하면서 일종의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해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 그리고 우리 사주가 풀리기 전에 아마 주가는 50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우리 사주가 풀리면 4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앞으로 지수 하락이 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분에서 큰 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의 낙폭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 종목이 아니라 제가 어제 깜빡하고 댓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진짜 이상한 게,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이 남지? 녹화 제법 막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왜 시간이 한 22분밖에 안 됐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댓글 확인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걸 눈치도 못 채고 왜 이렇게 시간이 남지라고 했으니까 상태가 좀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좀 미뤄졌지만 댓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근데 왜 시간이 남지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오, 삼성생명 아주 영리하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자본으로 편입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매각을 해서 현금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삼성전자가 앞으로 괜찮은 종목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삼성전자가 배당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받으면서 앞으로 그래도 이 덩어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삼성물산이 삼성생명보다 나은데, 지금은 이제 고금리 시대니까 삼성생명이 본업에서도 조금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근데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투자를 한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또 보물 같은 질문을 제가 그냥 보낼 뻔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삼성생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제가 아주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싼 것만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생명이 얼마나 싼지를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주식도 많습니다. 자사주도 많고 신세계도 갖고 있고 유통 주식이 아닌 주식도 많은 상태인데, 간단하게 이제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또 싫어하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게 그냥 삼성생명의 가치입니다. 요게. 위에 거.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43조에서 이제 25조가 됐네? 이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나온 건데, 이렇게 되면서 삼성생명의 가치가 25조로 줄어들었고 지금이 14조 5천억. 그래도 저평가긴 한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냥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면, 아이고.
예, 삼성전자 지분을 보면 예, 삼성전자가 예,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이 8.51%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자회사 삼성화재를 통해서 1.49, 그래서 합쳐서 10% 그냥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시총을 감안할 때 이거 자체의 가치가 35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35조를 갖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의 3배를 갖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론이 안 돼서 문제인데 이론적으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3배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배.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뭐 의미가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 기준 전으로 보면 시중은행 4대 은행 수준의 자산을 갖고 있고 예, 고객 자산을 갖고 있고 예, 순자산도 회계 기준 변경 전에 한 40조 정도 됐고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35조 정도 되는 예, 그런 무시무시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11만 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상장을 했고 이게 2010년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익을 내고 자산 규모가 커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12년 동안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 공모가보다 한참 못한 주가다.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싼 거니까. 뭐 심지어 예, 심지어 이런 가격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싸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매력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자본으로 편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험업법 개정을 피해가는 건데 뭐 그렇든 저렇든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배당 수익이 한 3%, 4% 정도 되고 계속 삼성전자가 성장을 해 나간다. 뭐 요거만큼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의 3배가 움직인다. 네. 그 자체로 매력이 큽니다. 예, 그래서 삼성물산의 반응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삼성물산은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자체로만 보면 매력이 삼성생명보다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요 주주들 달래기라든지 이런 어떤 오너의 결정 관련해서 본다면 다소 삼성생명이 다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세를 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년 동안 잘 인내하셨으니까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어제 댓글. 예. 아, 어제가 아니라 어제 못했구나. 그제 댓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CJ 제1사당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요즘 시장에서 다룰 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뭐 심하게 내리지는 않겠지만 또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 나쁜 상태에서도 확률적으로 오르는 거 찾기 힘들지만 그런 오르는 거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게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좋을 때 겨우 조금 따는 수준인데 시장 나쁠 때는 쉬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래서 크게 예, 지금은 투자를 늘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보유 중인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 잘 지켜나가는 예, 그런 대응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CJ제일제당 질문을 주셨는데 뭐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미국 진출로 인해서 성장성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표면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 상태입니다. 예, 이런 종목들이 계속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나빠지는 건데 그게 왜 평가가 나빠지냐면 멀쩡한 종목들은 부진하고
개떡 같은 종목들은 올라가고 이게 뭐 분석이란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CJ제일제당이 미국에 진출해서 아주 잘 될 거고 비비고가 열풍이고 미국 시장에서 안착해서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이 CJ제일제당의 가치라는 건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야 정상인데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후진적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거고 수급 구조도 엉망인 거고.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 거래세로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이걸 좀 근본적으로 막으면 시장이 좋아질 텐데 그런 의지를 가진 쪽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래서 많이 아쉽고 근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뀌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럼 시대제일제당 제일제당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박스권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간편식에 대한 그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전망 이후로 아주 강하게 빠르게 반등했고 그리고 시장 약세 지금 같이 부진한데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내수 비중도 아주 크고 영향을 덜 받는 구조니까. 그래서 괜찮은데 지금 비중을 늘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릴 만큼 아주 저렴한 가격이냐? 분명히 가격이 싼 건 맞지만 2022년 6월 14일 수준까지도 안 밀렸습니다. 근데 지수는 이때보다 지금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싸다는 측면에서 조금 당장 뭐 질러야 된다라는 판단은 어렵고 다 실적은 3월, 6월, 9월 이렇게 3분기 3개 분기 동안 CJ제일제당의 영업이익이 거의 작년 전체 영업이익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년 전체 영업이익은 또 2019년에 한 1.7배 정도 됩니다. 올해는 2019년에 2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의 주가를 봤을 때 2019년이면 하락한 상태고 하락하고 제일 저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2배가 안 됐으니까 좀 덜 반영했다. 시장 아니 선방하는 기업의 성과를 덜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싼 건 맞는데 와 이건 시장 상관없이 사야 돼랄 정도로 심하게 싸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계획을 하신다면 비중도 낮고 하시니까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 30만 원 중반까지 기다려 보시고 안 오면 그냥 보유 중인 걸로만 수익 잘 내시고 뭐 고렇게 대응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종목을 살펴보면 지금 시장의 변동 자체가 좀 지수하고 관련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그냥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이런 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시장이 평이한 상태에서 어떤 개별적인 재료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자면 그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지수가 이제 올라갈 때는 대형주고 지수가 내려갈 때는 중소형주고 요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상황은 이 대형주보다는 이 중소형주 아니면 정책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마트를 보면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정책 수혜로 연결된다. 그랬을 때 이제 물류 쪽에서 쿠팡에 밀리는 부분을 단 한 방에 역전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국토의 어떤 효율적 이용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하면 이 대형마트에 대한 주말 의무 휴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어져야 마땅한 제도고 그게 재래시장을 망치는 부분도 인터넷이 제일 커지 인터넷 쇼핑이. 대형마트가 영향을 주는 것은 정말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 당시 수준으로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겨우 이제 그때 당시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비정상적으로 이 종목이 싸다라고 보면 정책 이슈가 있고 그게 어떤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인데 이게 기술적으로만 보면 통상적으로 이 장대 양봉 이후에 요 음봉 3개가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위에서 마무리를 하면 한 번 더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 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일까지 내리고 나면
단타 관점에서 한번 또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네,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투자를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그냥 어떤 훈련이나 결심이나 이런 걸로 해결을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수십억 자산가입니다. 50억을 갖고 계신 분이 선물 한 계약 매매를 합니다.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해서 잃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방향이 틀려서. 근데 내가 심리가 불안해서 털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근데 1,000,000원 이 전 재산인 분이 선물 한 계약을 한다. 겨우 한 계약하고 조금만 내리거나 오르면 방향이 틀리면 마진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이분들하고 같을 수가 없다. 결국은 이 1,000,000원 갖고 있는 분이 아무리 수행을 하고 그리고 심리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요 위에 분은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그러니까. 결국 자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무리 주식 공부해도 심리가 후달리면 끝납니다. 그 심리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 공포로 인해서 온갖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거고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게 결국은 큰 자산을 갖고 있어 가지고 예.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리고 누구나 들어서 알 만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심리적으로 아무리 시장에서 10 년, 20년 굴러먹은 사람보다도 훨씬, 훨씬 더 심리적 안정을 기반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자산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이 이 심리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든지 보니까 결국은 이 태양광이다. 예, 한 20년 정도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상가를 하나 갖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한다 해도 사람을 써야 되고 예, 또 뭐 관리도 해야 되고 상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권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주식 투자 못지않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태양광은 이제 만들기만 하면 그 뒤로는 비가 청소를 해 주고 예, 내가 해외여행을 가도 태양광은 열심히 돌아가서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태양광은. 햇빛만 있으면 예,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안정을 가장 적은 투자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 태양광이다. 그게 이 주식 투자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예,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작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참여하셔 가지고 하나 갖고 계시면 정말로 이게 투자 안정에 투자 심리 안정에 아주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 5,000,000원 갖고 돈을 따야 되는데 시장이 나쁜데도 이 돈 갖고 있으면 따게 됩니다. 아니 참여를 계속하게 되고 확률 낮은 거에 들어가고 하다가 깨지게 되는데 예, 태양광에서 뭐 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나눠서 나온다. 그러면 100만 원 갖고 장난치는 것보다는 사람이라 게 그렇게 됩니다. 싼 것 조금씩 사 모아 나가야 되겠네. 요렇게 되고 사 모아 나가다 보면 한번 또 이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탁 털고 그럼 여기 또 주식 투자하기에는 자금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럼 또 태양광 넣어 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두 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완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인으로 인도를 할 것입니다. 예, 특히 우리가 집을 살 때 5억 짜리 집을 삽니다.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사야 되는데 예, 5억 짜리 집을 사면 이제 저는 지금까지 집이 없었으니까 예, 4억 까지 대출이 될 겁니다. 4억 대출을 해서 한 20년 예, 보금자리로는 20년짜리를 간다고 했을 때 대략 한 원리금하고 합쳐 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월 상환액이. 그러면 태양광 100kW면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이거보다 더 나옵니다. 태양광 100kW 하는데 뭐 1억 한 4천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이 4억을 1억 4천으로 퉁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2억 4천에 사는 것과 같은 효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예, 주식 투자의 이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잘 다룰 때도 요런 태양광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시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 심리 안정을 찾고 또 장기적으로 심리 안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 잘 타이밍만 맞춰가면 경제적 자유인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뜻하지 않게 제가 뭐 대체 투자로 부동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뜻하지 않게 궁합이 태양광이 제일 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많이 권장해 드리는 거고 조금씩이라도 참여를 하시면 분명히 달라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